1950년대와 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나라 중에 하나였다. 당시 가난과 배고픔을 달래주던 서민 음식 라면.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대표적 먹거리 스캔들, 공업용 우지 라면 파동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삼양라면에서는 우지는 공업용이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악성루머가 돕니다. 어떤 악성루머가 도냐면은 삼양식품의 전중용 회장도 자식들한테 라면을 절대 먹이지 않는다. 굉장히 아픈 루머죠.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하며 라면 시장을 이끌었던 삼양식품.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삼양라면은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그 논란의 핵심은 공업용 쇠기름이었다. 인체에 해로운 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는 보도에 160만 박스의 삼양라면이 폐기 처분된다. 모든 언론이 뛰어들어서 한 방에 동일한 내용, 우지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도 앞에다 공업용 이라고 써가지고.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공업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업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삼양이 추락을 하게 돼요. 등 돌린 소비자들은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결국 공장 가동 중단. 그 결과 라면 시장의 주도권을 후발주자인 농심에 빼앗기고 만다. 삼양라면의 우지 파동 사건의 진실은 7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다. 식용 우지는 고급 기름이어서 무해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무죄를 받고 나서부터 전부 항소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 문건도 여러 번 봤는데 하면은 반드시 삼양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새삼 내가 이걸 재판하면 또 이만큼 시간을 끌면은 라면이 다시 논쟁의 무대 위에 올라가니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만 손해보 다시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한국 최초의 라면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서민들과 함께한 삼양라면. 라면 소비 세계 1위 한국. 이국에서 전수받은 기술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까지. 삼양식품 국내 1호 라면. 바다를 건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 니신 식품의 창업자 모모후쿠는 2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일본을 위해 밀가루를 이용해 식품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밀가루에 발라 튀기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된 라면. 세계 최초의 라면이 첫 선을 보인다. 튀긴 면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한 끼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국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튀김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통기한을 굉장히 길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수분을 날려보내고 그만큼 공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육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스펀지처럼 생긴 공기층에서 육수를 쭉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별도로 스프가 나오기 시작한 건 고급화되기 시작한 뒤고요. 최초에는 대부분 면에 튀겨진 면에 스프가 이렇게 묻혀진 상태였었어요. 당시 보험회사 사장이었던 전중윤. 해외 순찰차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맛보게 된 라면. 뜨끈한 국물에 찰진 면발. 무엇보다 값싼 라면의 매력에 사로잡힌다. 당시 일본은 새로운 맛이 넘쳐나는 신천지였다. 국내 최초의 조미료 미원의 성공 신화 역시 일본에서 시작된 전례가 있다. 50년대 중반 한국으로 건너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조미료 아지노모토. 대상그룹의 창업주인 임대홍 역시 일본으로 건너가 제조 기술을 터득해 한국에서 미원을 개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그 당시에 가서 배우고 익힐 때가 일본밖에 돼 있어요. 지금 성공하신 기업인은 롯데가 있고 서가포 회장도 계시고 뭐 많아요. 그런데 전중윤 회장과 같은 경우는 일본 가서 배워서 하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국내에서 공부하시고 해방 직후에는 총독부에서도 근무하시고 그다음 보험 사업을 하시다가
보험 사업을 하시다가 이 해외 시찰 코스에 일본에 들러가지고 라면을 보고 봐서 그 라면 사업을 시작. 500톤의 벌이와 4만 5천 톤의 밀이 한국 전쟁 이후 우리 경제는 홀로 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그 시절, 쌀이 아닌 대체 식품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다. 전중류는 라면 생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일본의 묘조 식품을 무작정 찾아간다. 하지만 묘조 식품 입장에서는 선뜻 허락할 리가 없었다. 전중류는 굶주림에 울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떠올리며 집요하게 설득한다. 꿀꿀이 먹다 보면은 그 씹던 껌도 나오고 뭐 비닐봉지도 나오고 사과 껍데기도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만큼 공공했던 시절이죠. 산업화도 되지 않았고 먹거리도 없었고 전쟁이 끝난 직후였었고. 그래서 전중유 회장이 남대문 시장에 그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남대문 시장 가다가 꿀꿀이 사 먹는 사람들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본 역시 세계 2차 대전 패망 직후엔 식량 사정이 극도로 비참했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일본에 미국의 구호 물품으로 밀가루가 대량 공급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이 거의 없던 일본이었지만 곧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들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밀가루 반죽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포만감이 들게 만드는 오코노미야키. 전쟁 후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 탄생한 음식들. 라면 역시 그렇게 일본에서 탄생된 것이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아요. 이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무상 원조 형태를 떼요. 그래서 대부분 밀가루들이 투입이 되면 밀가루나 옥수수가루 혹은 분유가루를 활용한 음식들이 시중에 이제 아주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1950년대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은 분말 스프가 따로 들어있는 묘조 라면을 출시해 일본 라면 시장을 이끌고 있었다. 어렵게 개발한 스프 비법을 한국인에게 알려줄 리는 만무했다. 라면 제조 기술은 모두 전수받았지만 라면 국물 맛을 좌우하는 스프 제조 비법은 끝내 알아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전중윤. 그러나 공항에서 귀국 준비를 마친 전중윤에게 묘조식품의 직원이 달려온다. 라면 스프의 비법이 담긴 배합표를 건네받은 전중윤. 묘조식품의 오코이 사장은 라면 제조 스프 비법을 조건부로 전한다. 일본도 라면을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국민들이 배고픔과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수단적 의미로 그 라면에 대한 철학이 남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전중유 회장이 돈을 벌러 왔는 것이냐라는 것을 유심히 이제 살펴봤겠죠, 그 회장. 전중윤은 1961년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를 세운다. 국민이 배불리 먹으면 나라가 태평해진다는 중국 고사의 식족 평천 정신을 라면을 통해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 대에 5만 달러나 하는 라면 제조기계 수입부터가 문제였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가 라면 시식 자리를 마련한 전중윤. 그릇에 끓는 물을 붓고 잠시 기다렸다 라면 한 젓가락을 시식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탄성을 질렀다고 전해진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미국 농무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10만 달러 중 절반인 5만 달러를 대출받도록 추선해준다. 라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사업 계획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라면을 한번 먹여봅니다. 시식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김종필 부장이 라면을 딱 먹어보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달러가 귀했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라면 사업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배고른 국민들을 보며 식량 자급에 고민하던 찰나 라면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중윤의 신념에 반신반의했다. 1963년
창업 2년 만에 국내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탄생한다. 그런데 그 당시 삼양라면의 맛은 지금과 달랐다.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가 직접 시식을 한 박정희 대통령.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매콤하고 짠맛을 가미해 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한다. 밤 9시쯤 됐는데 대통령이 전화 주셨더래. 정 사장 아주 내가 오늘 잘 먹었는데 근데 이게 이왕이면 술 먹는 사람들 뭐 좀 얼큰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 해서 얼큰 라면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방에 그 군인들 밤에 보초 쓸 때 야식용으로 개발했을 때는 젊은이들 입맛에 좀 맞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해가지고 자꾸 다양하게 했다고 해요. 자장면이 20원 하던 시절에 당시 삼양라면의 최고 가격은 10원.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에 비해 열량이 더 높은 라면은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문제는 꼬불꼬불한 면발이었다. 꼬불꼬불한 모양 때문에 봉제용 실로 착각하거나 딱딱하게 튀긴 면을 플라스틱으로 오해하기도 했던 상황. 국수를 먹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가락수 사다가 아니면 집에서 이제 뭐 반죽해서 밀어서 썰어서 넣고 이제 뭐 멸치나 이런 거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꼬불꼬불하게 생긴 이상한 뭐 딱딱한 그런 어떤 면발에 뭐 스프만 집어넣어서 끓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점점 재고가 쌓여가자 라면 보급에 나선 삼양식품. 당시로선 파격적인 무료 시식회를 여는데 전 직원과 가족들이 극장이나 공원에서 직접 라면을 끓여 무료로 맛보게 한다. 그 결과 국물과 면이 있는 라면은 밥과 국의 식문화를 가진 한국인의 입맛을 끌어당겨 제2의 쌀로 자리 잡게 된다. 1966년 삼양라면의 생산량이 충청도 쌀 생산량과 맞먹을 정도였다. 저희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삼시세끼 라면만 먹는 거, 그리고 짜장면 한번 먹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간식거리가 없으니까요. 라면은 거의 정말 생일 같은 때, 그리고 엄마가 아주 기분이 좋았을 때, 그리고 뭐 시험 잘 봤을 때 엄마 라면 끓여줘 그러면 끓여줬거든요. 라면 시장의 독보적 1위 삼양. 당시 롯데도 라면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지만 삼양에 계속 밀리자 라면 사업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신격호 회장과 동생 신춘호 사이에 라면 전쟁이 불거진 것이다. 라면이 한국인의 식습관과 맞지 않는 데다 삼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신격호 회장. 그러자 동생 신춘호는 형의 그림자를 벗어나 1965년 롯데공업 주식회사를 세운다. 저소득층이 먹는 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당시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동생이 라면 사업하자고 집어치워라. 그거 있으면 차라리 딴 거 과자를 더 만들든지 뭐 껌을 개발하지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춘호 회장은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 롯데공업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라면 왈순마. 삼양라면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 공세에 나선다. 당대의 톱스타 탤런트 강부자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당시로선 거금인 750만 원 상당의 경품 행사까지 벌인다. 때마침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해야 했던 시절,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던 한국군을 위해 롯데공업은 왈순마를 군수물자로 수출한다. 이역만리 전쟁통에서 먹는 라면은 인기였고 롯데공업은 삼양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롯데 제과로부터 이제 별사탕도 이제 제공받아서 그 라면 안에 별사탕 잡아넣고 또 라면 120개 사 먹게 되면은 120개 정도 사면은 그것만 확보하면은 고급 탁상 10개도 준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왈순마에 많이 몰렸습니다. 삼양라면과 한판 승부를 벌이던 왈순마는 뜻밖의 복병을 만난다.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 금지 처분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만화가 정운경 씨가 자신의 작품 왈순 아지매의 모작이라며 당시 롯데공업을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고바오, 두꺼비, 왈순아지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성인 만화예요. 근데 그 정운경 씨가 왈순마라는 상표가 자기 거다라고 해서 법원에 제소를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그 원고 측 주장이 맞다. 하지만 롯데공업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 국내 라면 시장은 닭고기 육수를 사용한 라면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춘호는 닭 대신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고기 육수를 사용한 소고기 라면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그 결과 95%나 하던 삼양의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25%나 빼앗아간 롯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란 광고 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농심 라면을 내놓기에 이른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정도 두 분이 동시에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의 곽규석 선생님하고 구봉선 선생님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라면을 출시를 해요. 이 라면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 십수년 동안 그 수성해왔던 라면 시장을 흔들어 놓기에 정말 충분했었어요. 삼양 라면의 독주 판도가 흔들리면서 라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때맞춰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일이 라면 봉지를 뜯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라면을 초간편하게 먹고 싶어 했다. 이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품이 등장한다. 끓는 물만 부어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삼양 컵 라면. 봉지에서 용기로 일대 혁신이었다. 와, 신기하대. 그때는 컵라면도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못 먹어. 그게 뭐 이제 부잣집 아들이 사주면 뜨거운 물만 부었다가 뭐 3분에서 5분 있으면 그게 라면이 된다는 게, 야, 나는 이거 컵라면 만든 사람한테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삼양의 재도약이었다. 라면업계 숙명의 맞서 삼양을 바꾼 농심과 삼양의 라면 전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펼쳐지는데 라이벌 삼양 전중윤 회장과 농심 신춘호 회장은 다른 듯 같은 점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두 총수가 쌍둥이 아들을 똑같이 두고 있다는 것. 알게 모르게 비교되는 집안 경쟁은 현재 쌍둥이 2세 경영 대결로 이어지면서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개척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한 벤치마킹을 잘했고 그 뒤에 쉬지 않고 R&D, 연구개발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의 입맛에 철저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최초라는 수식어로 국내 라면 시장을 선도해온 삼양. 그런데 라면의 명가를 순식간에 몰락시키는 사건이 터진다. 1989년 11월 익명의 제보가 날아들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공업용 우지 사건. 라면을 공업용 우지로 튀긴다는 내용의 토선은 삼양식품을 겨냥하고 있었고 삼양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60%에 달하던 점유율이 10%대로 떨어지고 직원 1000명이 실직하면서 삼양라면은 곤두박질 쳤다. 믿고 먹는 라면이었거든요. 믿고 먹는 라면이었고 엄마들이 바빠서 대신 밥 대신 먹어라고 했을 때는 삼양라면이 항상 주방에 있었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정말 어떤 의심도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라면을 먹었었고 먹고 나면 든든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라면이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배신감이 컸었고 그러면서 삼양라면은 먹으면 안 돼. 팔아주지 마. 이런 정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퍼졌었어요. 당시 국방부는 65만 장병들의 라면 급식을 중단하고 각 부대에 PX 판매도 금지하라고 긴급 지시할 정도였다.
삼양과 농심이 각각 절반씩 연간 28억 원어치씩 혼납했던 라면. 한 달에 2차례 일요일 점심 식사로 급식되고 있던 라면이 인체 유해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중지된 것이다. 밤참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낙이었던 그 시절, 장병들의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PX에서도 안 팔고 그래가지고 그때 멘붕 왔었죠. 멘붕. 라면을 못 먹으니까. 근데 그때 그 군대에서 유일한 낙이 밤에 몰래 취침 점호 끝나고 나서 그 뽀글이 해 먹는 거였거든요. 물 따갑게 해가지고 그 봉지에다가 이렇게 물 넣어갖고 흔들어갖고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1989년에 일어난 공업용 우지라면 파동 사건은 해수로 8년을 끄는 소송을 치르면서 종결된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 식품 검사를 받은 우지는 식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된 삼양. 그러나 IMF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거의 재기불능 상태였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삼양라면. 바로 그때 전북 익산에서 삼양라면 사 먹기 운동이 번지기 시작한다. 당시 삼양라면 공장이 자리 잡고 있던 익산. 시민들은 삼양의 재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다. 익산 공장과 삼양식품은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익산 공장이 살아야 익산에 산다라는 그런 등식도 있었고, 그 등식 성립한 배경에서는 삼양식품 전준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익산에 대한 애정 자체를 익산 시민이 알았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을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삼양식품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지만 여전히 부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삼양식품. 바로 그때 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에 우호주를 매집하며 백기사로 나선다. 그 배경에는 당시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정세영과 삼양식품 전중윤과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고향이 금강산 근처라 사업을 하면서 친분을 다졌고, 역시 동양인 정주영 회장과도 실향의 아픔을 나누던 사이였다. 정세영 회장은 통천이고, 그 다음에 전중윤 회장은 철원이고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향민들끼리 뭉치는 끈끈한 연대감,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 때 서로의 어깨를 보듬어 가며 손을 잡고 가는 것은 그렇게 고향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삼양과 현대가의 끈끈한 정은 대관령 목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한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랭지에 모두가 주저했던 사업.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권장할 때였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은 지금의 에버랜드 자리인 용인 산간지대에,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은 현재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자리에 새 사업을 펼쳤다.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주는 현대와 손을 잡고 대관령 목장 조성에 나선다. 대관령 목장을 전중윤 회장이 구상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 전문가들이 1000m가 넘는 고냉지에 그 목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강원도 출신이니까. 내가 산골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그 일대를 빙 돌니까 아주 험악한 산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려서 인부들 데려가서 도끼로 찌고 하면서 길을 내서 450만 평인가 뭐 동양 최대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걸 꾸몄잖아요. 2005년 삼양라면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뜨겁게 달군다. 일명 라춘쇠의 삼양라면. 사진 속 라면 포장지에는 2005년 10월 3일까지다 라춘쇠라고 쓰여 있어 순식간에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다. 알고 보니 다는 익산공장 생산시설 기호. 더욱 놀라웠던 것은 라춘쇠는 30년 동안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직원의 이름이었던 것. 어려운 시절 회사를 지킨 라춘쇠 씨의 얘기와 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한 최초의 식품회사란 점이 회자되기 시작한다. 그분이 굉장히 실제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근면 성실함 때문에 이름에서 기인한 그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마당쇠였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집중 포커스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식품을 살 때는 그 판매자, 뭐 생산 관리 책임자의 이름을 저 개인적으로 항상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배고프고 가난해서 한 끼가 소중했던 그 시절. 국내 최초로 라면을 만든 삼양식품. 밥벌이가 힘든 저녁에 노란색 라면을 끓여 먹으면 거뜬한 한 끼 식사가 됐고 함께 먹으면 우정이 다져지는 듯했다. 라면 시장의 선두주자에서 우지파동에 추락한 삼양. 다시 한번 라면 절대 강자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